안녕하세요, 리글입니다. 크롭바디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장시간 촬영할 때 필요한 필수 액세서리 5가지 고르는 법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런 카메라를 샀으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SD 메모리 카드죠. 4K 촬영할 용도라면 V60 이상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용량도 128GB 이하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촬영한 파일을 바로바로 옮기는 타입이라면 괜찮은데 여유롭게 장시간 촬영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256GB 이상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GV-E10 Mark II 기준으로 4K 30p 2시간 촬영하니까 47GB 나오더라고요. 이것저것 촬영하다 보면 메모리에 파일이 많이 쌓이기도 하죠. 용량은 거거 익선입니다. 비싸서 문제지. 메모리 브랜드는 그래도 많이 선택하는 기준으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소니 터프가 유명한데 비싸죠. 저는 렉사 1667 메모리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렉사가 아니어도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안정적인 제품이면 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SD카드 하나로도 충분하겠지만 파일이 유실될 수도 있고 SD카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여분까지 최소 2장 이상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장시간 촬영할 때 삼각대가 필수죠. 근데 삼각대는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고 종류가 워낙 많아서 어느 하나를 꼽기에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전문적으로 영상 촬영용을 고려한다면 더 견고하고 튼튼한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만큼 무겁고 비쌉니다. 저와 같이 취미나 준상업용으로 휴대까지 고려한다면 경량 비디오 삼각대 중에 선택해야 되겠죠. 저는 벨로 사이언버드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우치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구조는 아니에요. 하지만 삼각대 자체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벨로 사이언버드 하면 카본 버전을 많이 꼽는데 저는 가성비로 알루미늄 버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알루미늄 버전과 카본이 한 200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 비해서 가격 차이가 꽤 있거든요. 물론 그만큼 카본이 더 가볍고 좋으니까 여유가 되신다면 카본을 선택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벨로 사이언버드는 이 비디오 헤드가 편리한 타입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명한 거죠. 이 삼각대보다 더 저렴하고 괜찮은 제품이 있을 거예요. 견고하고 오래 쓸 수 있다면 어떤 제품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그냥 저렴하기만 한 듣보잡 삼각대로는 너무 불안해요. 카메라가 100만원 내외 하는데 렌즈까지 합하면 거의 150에서 200만원 이상 하잖아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고 검증이 된 삼각대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카메라는 4K 촬영한다고 했을 때 거의 1시간 내외 정도면 배터리가 끝나요. 그거보다 더 빨리 배터리가 다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촬영하면 보완이 됩니다. 3만 이상의 대용량 보조 배터리들도 있죠. 좋긴 좋은데 너무 무거워서 휴대성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2만 mAh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 배터리 브랜드들도 다양하고 알리에는 듣보잡도 많잖아요. 뻥 스펙도 있을 거고 사실 보조 배터리는 모두 사용해보고 검증해보지 않는 이상 무엇이 가장 좋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알리에서 저렴한 2만짜리 보조 배터리를 구매해서 사용 중인데요. 지금까지 문제없이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까지도 촬영했습니다. 근데 보조 배터리를 어디에 어떻게 세팅해야 할까?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셋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JJC 보조 배터리 크레드를 삼각대에 부착을 하고 장착된 보조 배터리를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장시간 촬영이 필요한 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액세서리가 있는데요. 바로 쿨러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자체적으로 쿨링 시스템이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발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발열로 인한 강제 종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쿨러 액세서리를 사용하는데요. 저는 울란지 CU01이라는 쿨러를 사용해 봤습니다. 스프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CU01은 자체적으로 운용이 되진 않아요. 전원이 들어가야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같이 구매하거나 따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배터리 팩도 있습니다. 이 배터리 팩은 마그네틱으로 부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부피가 좀 커지죠? 이 상태에선 전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접 사용해 보니까 이 배터리 팩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까 연결한 2만짜리 보조 배터리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쿨러에 직결해주면 쿨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만짜리 보조 배터리로 카메라와 쿨러에 둘 다 전원을 공급하면서 촬영해도 장시간 촬영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쿨러에는 소음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쿨러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녹화를 하고 있고요. 쿨러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1단계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2단계입니다.
사운드를 포기하고 영상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쿨러를 장착해도 녹음하기 좋은 마이크를 따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소니 G1이라는 샷건 마이크를 자주 즐겨 사용했는데요. 호환되는 카메라에는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마이크예요. 멀티 인터페이스 슈를 통해서 마이크를 장착만 해도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편했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는 쿨러와 함께 사용하기에는 궁합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은 G1이 장착된 상태에서 그냥 녹음을 하고 있어요. 쿨러 1단계를 작동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이 1단계도 굉장히 크게 들려요. 지금은 2단계입니다. 샷건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쿨러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마이크는 정말 간편하고 정말 작아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사운드도 녹음이 잘 되고 여러모로 만족하는 마이크인데요. 이 마이크 자체가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에도 어느 정도 녹음이 되는 기종이기 때문에 쿨러 소음이 방해해서, 그래서 이 세팅에는 G1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무선 마이크나 전방향으로 지향성인 고성능의 샷건 마이크를 같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미카 VM40이라는 샷건 마이크를 장착을 해서 그냥 녹음을 해보고 있고요. 쿨러를 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쿨러 1단계예요. 소리가 아까보다 덜 들어갈지 아니면 비슷할지. 2단계입니다. 아까보다는 소리가 덜 들어가면 좋겠네요. 샷건으로만 사용해도 되지만 수신기가 있어서 무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샷건 마이크예요. 마이크를 무선으로 멀리서 녹음을 한다면 쿨러 소음은 들어가지 않겠죠. 무선 마이크를 추천한다면 요새 너무 종류가 많아서 어느 하나를 꼽기가 정말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는 로데, 제나이저, 홀리랜드 같은 브랜드의 마이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이라 좋습니다. 물론 저가형 중에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있겠죠. 음질부터 여러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인 추천이고요. 근데 요새는 소형 카메라들과 더불어서 같이 사용하기 편리한 DJI 마이크 2, DJI 마이크 미니도 각광을 받고 있죠. 그 중에 이 DJI 마이크 2 수신기에는 소니 카메라 어댑터 액세서리를 추가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장착하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아도 멀티 인터페이스 슈를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무선으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촬영을 위해서 쿨러를 사용할 거라면 오디오 녹음에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장시간 촬영을 세팅하기 위해 필요한 액세서리 고르는 법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제가 추천한 액세서리가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가성비 좋거나 더 유용한 제품이 분명 있을 거예요. 세상에 유용한 장비는 많고 좋은 장비는 좋을수록 비쌉니다. 그렇다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겠지만 싼 건 또 그만큼 타협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촬영 목적에 맞춰서 적절하게 장비를 세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카메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의 내용은 참고만 하세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